에너지,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좋은 음식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좀 피할 음식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항암 음식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너지,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좋은 음식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좀 피할 음식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뭐 대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도 좀 말랐고 몸도 어떻게 보면 팔다리는 근육이 부족하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의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키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찬 걸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찬 걸 데우는데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또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부담을 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아까 브로콜리 나름대로 뭐 케일 같은 것도 익혀서 먹을 수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위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익혀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미라든지 귀리 같은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던 특히 폴리페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그 항산화 식품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미하고 백미의 차이는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쌀룬이죠. 배아가 있으면 현미가 되는 거고 배아까지 깎아내버리면 이제 백미가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현미를 먹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현미가 또 이제 소화에 그런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또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가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현미나 귀리 같은 걸 죽으로 해서 드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부나 청국장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같은 걸 찜으로 해서 익혀서 먹으라는 거죠. 시금치도 데쳐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면 좋은 차는 인삼차, 홍삼차, 특히 이제 생강차, 이 생강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제 피해야 될 거는 밀가루. 왜냐면 밀가루는 이제 그 성분 속에 이제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찬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찬 거 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녹즙이라든지 생채 이런 것들은 좀 생으로 먹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도 과다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체질에 과하게 먹으면 이게 또 위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좀 드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이제 물만 먹어도 붓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또 이제 체지방이 많으면 전신 비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식사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소량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 소량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접시에 먹으라는 얘기도 뭐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식사량을 4분의 1씩 줄여서 어쨌든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먹으면서 음식을 가능하면 어떤 종류를 먹는 게 좋냐면 좀 가볍게 먹는다. 그리고 좀 맑게 먹는다. 탁하게 먹으면 또 이제 지방이나 기름 같은 게 많고 몸에 오히려 좀 몸이 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름기를 줄여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쉽게 얘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살을 빼려고 하는 모양이다. 살을 빼려면 하루에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 식사를 뭐 한 끼만 하든지 두 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먹고 적게 한 번에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사실은 뭐 나중에 체지방이 빠지고 체중이 빠질 겁니다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위를 줄여야 됩니다. 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넣는 거하고 하루 세 번에 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 번에 넣으면 그 하루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많은 양을 넣어야 되고 위를 줄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조금씩 나눠서 넣게 되면 위를 줄일 수가 있죠. 위는 한 2개월 정도만 하면 위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게 먹어도 포만감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맑고 가볍게 이제 드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곡식으로 따지면 메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토마토 또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양파도 이게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류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체질에 좋습니다만은 아까 에너지 생성 같은 경우는 베리류도 너무 차게 또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뭐 잼으로 먹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좋겠고 이제 에너지 순환 기능은 뭐 위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게 좋고요. 이런 분들한테 또 추천하는 차는 뭐냐 하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녹차를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녹차. 사실은 이 녹차는요, 우리가 차중에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커피 문화가 너무 많이 지금 뭐 만연해 있습니다만은 차에 가장 어떤 차를 꼽으라면 저는 녹차를 꼽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녹차 문화가 되어 있죠. 하나의 생활에 되어 있고요. 그만큼 녹차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성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카테킨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든지 뭐 카페인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성분이 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이런 이 녹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차 뭐 또 발효액에서도 차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들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녹차를 좀 제가 추천을 하고요. 순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차가 녹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엉도 이게 사실은 이뇨시키고 순환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엉차 같은 경우도 좋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사실 커피도 저는 권해요. 아침 10시 전에 커피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커피는 아침 10시 이전에 먹어라. 왜냐하면 커피가 몸에 들어가면 12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밤 10시 전에는 커피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12시간 전인 아침 오전에 먹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차는 제가 다시 녹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순환 기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침에 일찍 먹으면 에너지 생성 기능에도 좋고 사실은 균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녹차에 커피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타게 하는 아침에 해가 뜨면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차를 마셔서 에너지를 같이 끌어올려주면 굉장히 몸에 에너지 순환을 시키는데 하루 어떤 시작으로서 굉장히 좋은 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환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름이 많은데 올리브유, 견과를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게 당분이 많아서 나중에는 다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균형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뇨생식 기능이 타고날 때 좀 약하게 타고나고,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고, 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뜨면서 잠도 못 자고, 좀 예민하고, 또 입도 마르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열을 내려야 돼요. 열을 내리고 물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떤 열의 에너지를 내리고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쪽에 뭐랄까 찬성질의 음식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찬성질이라는 건 음식 자체가 차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음식의 어떤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찬성질은 주로 바다에서 나는 거는 이 깊은 바다에서는 대부분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굉장히 추천하고요. 생선 같은 경우도 거의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이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버섯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음습한 데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섯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배나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좀 약간 찬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과일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뭐가 좋으냐면 차로 먹는 거는 뭐가 좋으냐 하면 이제 국화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국화차는 몸에 물이 부족하고 열이 위로 뜨면서 뭐 뒷골이 땡기고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입 마르고 뒷골 땡기고 화가 날 때 여러분들 국화차 한 잔 드시면 그 국화의 어떤 그 꽃의 성분이 열을 내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한약재로도 씁니다만 구기자 같은 게 차를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산수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이런 생성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피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맵고 짠 어떤 자극적인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열이 많으면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걸 먹으면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홍삼, 인삼 안 좋죠.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늘이 어떤 향신료로서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마늘, 고추, 후추, 계피 이런 것들이 다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인, 특히 이제 저녁에 커피 마시는 거, 오후에 커피 마시는 거, 특히 이제 녹차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